자, 이번 시간에는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아관파천을 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답이 없으니까 서재필을 불렀다. 그래서 독립협회가 만들어졌다. 그 얘기 했었는데요. 독립협회 회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뭐 어찌됐든 간에 왕이 이 궁궐을 비운다라는 것은 결국 나라를 버리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후에 고종이 이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황제가 없으면 독립도 없다라는 이 동양적 관념, 특히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관념을 내세우면서 자주 독립 국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런 동양적 관념을 내세웠던 이유는 고종이 그래야지만이 왕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당시에 자주 독립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국내외에 보여주자라고 해서 독자적인 연호인 광무를 새롭게 만들게 되고요.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합니다. 환구단은 원래 황제가 올라가는 자리이고요. 원래는 없었는데 새로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국가 명칭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도 청나라와 같은 그런 황제 국가다, 뭐 그런 거를 나중에 이제 이때서야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청나라도 많이 좀 약해졌기 때문에 청일전쟁에서도 졌고 뭔가 조선이 딱히 눈치를 볼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종이 늦게나마 어떤 그 국왕의 어떤 뭐라 그러죠? 권위? 위험 같은 거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독립협회의 의회제를 약화시키고 국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대한국 국제라는 걸 반포합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 독립협회는 근대 국가를 설립하려고 서양의 의회제도를 도입하자고 이야기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고종이 불안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국왕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을 강제로 해산시켰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해산시키고 나서 이 대한국 국제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황제권의 강화를 아예 법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제국은 전제군주국이다. 즉 왕이 마음대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체제다라는 걸 표방합니다. 이런 전제군주제를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한 이유는 그만큼 황제권을 강화시켜야지만이 고종이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법이라고 부르는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때가 상황이 좋았던 게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눈치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조선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주 독립을 추구할 수 있는 좀 기회는 만들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새로운 나라 만들었으니까 또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종이 주도하는 광무개혁을 추진해요. 자, 광무개혁은 구본 신참이라는 원칙 아래서 점진적인 개혁, 천천히 하는 개혁을 주장했는데요. 자,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이냐? 옛날을 근본으로 삼고 새로운 걸 참고한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전통을 강조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오히려 개화파 세력들의 그런 진보보다는 훨씬 후퇴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황제권은 옛날에 그 권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옛날 전통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 자, 그렇다면 광무개혁의 내용 살펴볼게요. 먼저 군사개혁에서는 원수부를 설치를 해서 황제가 군대를 통솔했고요. 군사의 수를 늘리고 징병제도 준비하고 장교도 육성을 해서 군사력을 높여서 외국의 침입을 막자, 뭐 그런 의도였겠죠. 그리고 경제 개혁이 좀 중요한데요. 지계 사업을 실시를 해요. 자, 여기서 지계 사업을 먼저 쓰는 게 아니죠. 먼저 양전 사업을 실시를 해요. 자, 양전은 토지를 측량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 경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얼만큼 세금을 걷어야 될까 재정을 확보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양반들이 뭐 돈 많은 양반이
일부러 나 토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신고 조금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는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을 다 찾아내면은 이만큼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확한 토지 측량이 필요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뭘 발급해줬냐? 지게를 발급해주는데 이거는 토지 소유 증명권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부동산에서 이제 아파트 같은 거를 사면은 이제 그거랑 관련된 문서를 주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서를 이렇게 발급해주면 내가 확실히 이 땅 갖고 있구나 이게 인정이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근대적인 토지 소유가 가능해지고요. 이후에 토지를 매매하는 게 가능해지겠죠. 그게 굉장히 활발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이 토지 자체가 근대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상공업도 진흥이 됩니다. 공장과 회사도 설립하고요. 기술 습득위에서 유학생도 파견하고요. 실업학교도 설립하고요. 근대시설도 만들게 돼요. 자, 그래서 의의를 보시면 국가의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지향했지만 황제권 강화에만 몰두했다라죠. 그러니까 뭔가 근대화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모든 거의 목적은 황제권 강화에만 있었다는 거. 그러면서 백성들의 권한을 보장은 미비했다라는 거. 그리고 열강의 침략을 막아내는 어떤 혁신도 없었다라는 게 좀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무개혁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이후에 그러거나 말거나 외세의 침략은 더욱더 심해졌고 러일 전쟁까지 일어나게 돼요. 그 결과 이 일본이 러시아를 꺾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일본이 우리 조선을 침략하게 되었고 주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제강점기 시대까지 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